안녕하세요. 저는 비뇨기과에서 35년 동안 진료해온 박민수 원장입니다. 여러분은 밤마다 화장실 갈 때마다 이제 나도 늙었나? 이런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절대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으로 아침까지 푹 주무실 수 있어요. 저도 60대가 되면서 밤에 서너 번씩 깼었어요. 한밤중에 화장실 갔다 오면 잠이 깨서 다시 잠들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 낮엔 항상 피곤하고 골프 치러 가도 집중이 안 돼서 점수는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직접 발견한 방법으로 이제는 아침까지 쭉 자요. 하도 신기해서 처음엔 제 환자 아버님들께 이야기했더니 10명 중 9명이 효과 보셨어요. 원장님, 저도 됐어요.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잠깐 여기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벨 아이콘까지 눌러두시면 다음에도 좋은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정말 특별한데 병원에서도 잘 안 알려주는 비결이에요. 자, 그럼 왜 나이가 들면 밤에 자꾸 일어나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그런 거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분명 이유가 있고 해결 방법도 있거든요. 첫째, 여러분이 모르고 드시는 것들 때문이에요. 저녁에 수박이나 참외 드시죠? 맛있긴 하지만 나중에 고생할 수 있어요. 또 커피나 술도 밤잠을 방해하는 주범이죠. 둘째, 방광이 예전보다 예민해졌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방광 운동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제 환자 김 씨는 3개월 동안 방광 운동을 했더니 밤에 일어나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대요. 셋째, 숨어있는 건강 문제들이에요. 당뇨나 혈압약 때문에 소변이 많아질 수도 있고 전립선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체크리스트로 언제 병원에 가야 할지 정확히 아실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야간뇨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큰 문제예요. 잠을 못 자면 낮에 피곤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친구들과 만나도 즐겁지 않죠. 어느 환자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야간요 때문에 부부 여행도 못 가겠어요. 호텔에서 밤에 자꾸 깨면 동행한 사람한테 미안하거든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제 여러분도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들은 집에서 바로 할 수 있고 돈도 별로 안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의지와 꾸준함이에요. 실제로 제 환자 이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귀찮았는데 일주일만 하니까 벌써 차이가 나요. 이제는 습관이 돼서 자연스럽게 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5가지 핵심 비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물 마시는 시간을 조절하는 법, 방광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 저녁에 피해야 할 음식들, 잠자리 환경 만들기, 그리고 도움이 되는 차 만들기까지요. 이 모든 방법들은 제가 직접 해보고 효과 본 것들이에요. 복잡하지도 않고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하루에 딱 1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특히 주목하실 점은 이 방법들이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 원인을 해결해서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수면을 개선할 거예요. 한 달만 실천하시면 밤새 깊이 주무시는 행복을 다시 찾으실 거예요. 또한 이럴 땐 꼭 병원 가세요. 체크리스트도 준비했어요. 대부분의 문제는 집에서 해결되지만 가끔은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위해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야간뇨가 뭔지부터 파헤쳐 봅시다. 혹시 나이 들면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밤에 단 한 번이라도 소변 때문에 깨면 야간뇨로 분류됩니다. 깜짝 놀라셨죠? 즉,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 문제를 겪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연구를 보면 40대는 40%, 50대는 50%, 60대는 무려 60%가 밤에 한 번 이상 깬다고 해요.
90대쯤 되면 90%가 이 화장실 순례 멤버가 되죠. 하지만 2번 이상 깨는 경우부터는 진짜 문제. 이건 그냥 불편함이 아니라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신호일 수 있답니다. 왜냐고요? 야간요가 계속되면 깊은 잠을 못 자니까요. 그러다 보면 낮에 멍해지고 어제 점심 메뉴도 까먹고 심지어 약속까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낙상이에요. 새벽에 비몽사몽 화장실 가다 넘어지면 고관절 골절로 수술비 300만 원, 재활 1년, 심하면 요양병원행이에요. 실제로 야간요 있는 분들은 낙상 위험이 3배 높다고 해요. 이건 단순한 화장실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럼 왜 나이 들수록 방광이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방광이 그냥 늙어서일까요? 아니면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진짜 이유를 쉽게 풀어볼게요. 여러분 집에 노는 수도꼭지 있죠? 밤에 물이 새는 거랑 비슷해요. 우리 몸에는 소변을 조절하는 마법의 수도꼭지가 있어요. 이름은 항이뇨 호르몬. 젊을 때는 밤이 되면 이 수도꼭지가 꽉 잠겨서 소변을 덜 만들어요. 그래서 새벽까지 쿨쿨 잘 잤던 거죠. 하지만 60대가 넘으면 이 수도꼭지가 헐거워져요. 소변이 밤새 콸콸 만들어지면서 방광이 일어나 하고 깨우는 겁니다. 2번째 원인은 방광의 탄력 상실이에요. 젊을 때 방광은 커다란 풍선처럼 소변을 넉넉히 담았어요. 하지만 나이 들면 이 풍선이 쪼그라들고 딱딱해지죠. 소변 조금만 차도 화장실 가.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근육들이 예전처럼 말을 잘 안 듣는 거죠. 특히 남성분들 60대 절반 이상이 전립선 비대증을 겪어요. 전립선은 소변 통로를 감싸는 도넛 같은데 이 도넛이 부풀면 통로가 좁아져 소변이 쌓이죠. 배낭에 물을 담고 있다가 호스만 꽉 잡고 있으면 방광이 터질 것 같잖아요? 그런 상태예요. 여성분들은 출산이나 노화로 방광 지지 근육이 약해져요. 심지어 과민성 방광 때문에 소변이 별로 없어도 마려워 라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한 환자분은 제가 예민해서 그런가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방광이 예민해진 거예요.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도 한몫해요. 저녁에 뜨끈한 된장국, 수박 한 조각, 맥주 한 캔? 이거 다 소변량 늘리는 주범이에요. 특히 신장이 약해지면 낮에 다리에 고인 물이 밤에 소변으로 몰려오죠. 제 환자 중 70세 최영자 할머니는 매일 저녁 찌개를 드셨는데 그걸 끊으시고 나서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이제 걱정 붙들어 매세요. 제가 35년 경험으로 터득한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5가지 비법을 공개합니다. 준비물 딱 5분과 여러분의 의지뿐. 복잡한 운동이나 비싼 장비가 필요 없어요. 첫 번째, 저녁 6시 이후 수분 금지령. 낮에는 물 푸짐하게 드세요. 하지만 저녁 6시부터는 물, 국물, 과일, 맥주? 절대 안 돼요. 특히 국밥, 찌개는 수분 폭탄이에요. 제 환자 68세 이재훈 아저씨는 저녁에 라면만 끊었는데 한 달 만에 새벽 화장실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답니다. 커피도 저녁 5시 이후엔 그만. 카페인이 방광을 자극하거든요. 두 번째, 다리 올리기 챌린지. 낮에 다리에 고인 물이 밤에 소변으로 바뀌어요. 저녁 7시부터 30분간 소파에 다리를 올리거나 침대에서 베개 밑에 다리를 올려보세요. 73세 김순옥 할머니는 텔레비전 볼 때 다리 올리는 습관 들이시고 밤에 한 번만 깨게 되셨어요. 이거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 있어요. 세 번째, 자기 전 방광 비우기 의식. 소변 안 마려워도 자기 전 화장실 필수. 마치 여행 전 화장실 들르는 것처럼요. 남성분들은 천천히, 여성분들은 꼼꼼히 비우세요. 방광이 깨끗해야 밤이 편해요. 아무리 안 마려워도 앉아서 천천히 해보세요. 꼭꼭 숨어있는 소변들이 나올 거예요. 네 번째, 핸드폰과 이별. 자기 전 핸드폰은 뇌를 낮 모드로 만들어요. 그러면 수도꼭지가 헐거워져 소변이 콸콸. 침대 옆에 핸드폰 두지 말고
불 끄고 조용히 꿈나라로 가세요. 또 불빛이 멜라토닌 생성을 방해해서 깊은 잠을 못 잘 수도 있어요. 어둡고 조용한 환경이 최고예요. 5번째, 화장실 러시 멈추기. 밤에 깼다고 바로 화장실 가지 마세요. 방광이 정말 꽉 찼는지 10초 고민해 보세요. 참을 만하면 다시 주무세요. 이게 몸을 소변 덜 만들기 모드로 재훈련시키는 비결이에요. 66세 박진수 아저씨는 이 방법으로 2달 만에 통잠 자게 되셨어요. 이 방법들로 대부분은 좋아지지만 드물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언제 병원을 가야 할까요? 딱 3가지 신호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간과하지 마세요. 첫째, 일주일에 나흘 이상 밤에 2번 넘게 깬다면 이건 생활 습관으론 못 고칠 가능성이 커요. 조금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어요. 방광이나 전립선 문제일 수도 있고 약물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둘째, 낮에도 소변 문제, 빈뇨, 요실금, 잔뇨감 있다면 방광이나 신장에 빨간불, 이런 증상들은 방광 기능 저하나 신경 문제를 의미할 수 있어요. 특히 갑자기 이런 증상이 생겼다면 병원에 가보세요. 셋째, 부종 동반. 다리, 얼굴, 손이 붓기 시작했다면 신장이나 심장 문제일 수 있어요. 신장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면 노폐물이 쌓이고 부기가 생겨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펄펄하다면 이상 신호일 수 있어요. 병원 가면 배뇨 일지 쓰거나 초음파, 소변 검사로 간단히 체크해요. 조기 발견하면 약으로 충분하지만 늦으면 수술까지 갈 수도 있어요. 특히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복구 불가. 제 환자 75세 윤미영 할머니는 부종을 무시하다 신장 기능 30% 손실됐어요. 제발 이상 신호 놓치지 마세요. 야간뇨는 나이 들면서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도 하지만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조금의 노력과 끈기만 있다면 편안한 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야간뇨는 그냥 나이 듦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 가족과의 행복한 시간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비법, 너무 간단해서 이게 진짜 효과 있을까? 하실 수도 있지만 수천 명이 증명했어요. 오늘 저녁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저녁 6시부터 물 끊기, 다리 올리기, 자기 전 화장실, 핸드폰 금지, 화장실 러시 멈추기. 이 중 하나 골라서 댓글로 다짐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오늘부터 저녁 국물 안 먹어요. 같은 거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될 거예요. 서로 응원하면서 함께하면 더 큰 힘이 날 거예요. 제가 35년 동안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건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밤에 3-4번씩 깨시던 분이 일주일 후엔 한 번만 깨시고 한 달 후엔 통잠 자게 되시더라고요. 이 모든 비법들의 핵심은 꾸준함이에요. 처음엔 조금 불편하고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몸은 놀라워요. 조금만 도와주면 스스로 좋아질 수 있거든요. 한 환자분이 정말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원장님, 제가 저녁에 화장실 갈 때마다 야, 이제 그만 자자 라고 방광한테 말을 걸어요. 웃기죠? 근데 진짜 효과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심리적인 것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도 방광과 친해지세요. 특히 이 댓글창을 보시면 벌써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전에 저희 영상 댓글에 이런 말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어요. 원장님, 저는 어제 저녁부터 다리 올리기만 했는데 새벽에 한 번밖에 안 깼어요. 이런 댓글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되죠. 제가 일일이 다 답변 드리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뭔가 신기한 일도 생기더라고요. 한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이 방법을 알려줬대요. 그랬더니 손자가 할아버지 건강 챙기시네? 멋있어요. 라고 했대요. 부부가 함께 이 방법을 실천하시다가 부부금슬이 더 좋아졌다는 분도 계셨어요. 밤에 둘 다 잘 자니까 낮에 더 활기차게 대화도 하고 놀러도 갔대요.
지금 여러분들도 댓글에 어떤 방법부터 시작하실지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의 경험담도 공유해 주시고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 큰 힘이 나거든요. 가끔은 낮에도 이 방법들이 도움될까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이죠. 낮 동안의 습관이 밤잠의 질을 결정해요. 특히 한 번은 이런 미안한 댓글도 있었어요. 원장님, 저희 엄마가 이 방법으로 좋아졌어요. 그런데 병원비로 벌 돈이 줄어들어서 미안하네요. 저는 오히려 그런 댓글이 더 기쁘거든요. 정말 환자분들이 건강해지는 게 제 바람이니까요. 처음에는 효과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원장님, 이틀 했는데 아직도 2번 깼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방법을 조금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저녁 6시에 물을 끊기 힘드시면 7시로 조정해 보세요. 방광 운동도 처음엔 짧게, 익숙해지면 길게 하시면 돼요.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다르니까요. 최근에 제 병원에 오신 분들 중엔 고민을 너무 늦게 털어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끄러워서 몇 년 동안 고민만 했어요 라고 하시는데 전혀 부끄러울 일이 아니에요. 야간뇨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일 수도 있고 초기에만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늦게라도 시작하시면 괜찮아요. 여러분이 병원에 오시기 전에 집에서 이런 방법들을 먼저 시도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아요. 실제로 제 환자들 중 10중 8구는 이 방법들로 개선되세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비싼 병원비를 쓰기 전에 이런 자연스러운 방법들로 호전되었으면 좋겠어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성공담도 공유해 주시고 고민도 이야기해 주세요. 저와 다른 시청자분들이 함께 답을 찾아 드릴게요. 가끔은 이런 음식은 어떨까요? 이 약은 괜찮을까요? 하는 질문도 괜찮아요. 모든 질문에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댓글이 많아져서 답변이 늦을 수도 있지만 꼭 읽고 답변 드려요. 주변의 가족분들,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거 보면 도움될 것 같아 하며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분들의 밤도 편안해지실 거예요.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거예요. 오늘 밤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금은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한 달 후엔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시고 낮 동안 활기차게 보내시고 밤엔 푹 주무시는 그런 일상을 되찾으실 거예요. 어느 날 남편분이 부인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우리 요즘 밤에 화장실 안 가는 것 같아. 이게 노년의 로맨스구나. 이런 작은 행복들이 쌓여 큰 기쁨이 되죠. 화장실 때문에 잠이 깨지 않으니까 새벽 산책도 하고 손주들 돌보기도 덜 피곤하고 여행도 거침없이 다니게 되셨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도 설정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여정이 정말 즐겁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함께 시작해 볼까요? 내일 아침 더 상쾌한 여러분을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의사로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노후가 건강하고 활기차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작은 불편함 하나가 해결되면 전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하시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취미생활도 더 즐기실 수 있게 되죠. 그게 바로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진짜 이유예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는 건 이미 변화할 준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용기가 있는 여러분이 대단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화장실과의 긴 전쟁, 이제 끝내고 평화로운 밤을 맞이하세요.